안녕하세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혜진, 유경호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서울시의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서 조정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 드리는데, 자, 그러면 오늘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정에 꺼내야 되는 업종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그 임차인분이 젊은 여성분이셨고요. 본 임대차 계약서도 내용을 보니 요즘은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직접 매물 올리는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소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계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사실은 이게 계약을 많이 해보시지 않은 그런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존 계약서를 많이 써보신 임대인분들이 작성해서 갖고 온 그런 계약서를 이렇게 꼼꼼히 보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서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는 또 가장 결정적인 건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약간 좀 높지 않나 싶은 가격인데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공인중개사 몇 군데 돌아다녀봐서 그렇죠. 지역의 시세도 좀 알아보고, 그렇죠. 또 이 경사진 곳이나 뒤에 이제 지하층,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수의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사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양측의 이제 분쟁이 치열했을 텐데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누수 책임 소재 확인으로 현장을 갔다 왔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누수 현장을 갔다 와서 누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잡혔어요. 다행이네요. 지금은 이제 잡혔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누수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임대료를 깎아달라, 감액해달라 라는 부분으로 요청을 했는데 누수가 발생될 때마다 임대인에게 계속 문자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렇게 했고, 또 임대인도 그때마다 또 조금씩 계속 공사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누수가 쉽게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건물 구조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쉽게 잡히지를 않다 보니까 임대인은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임차인은 그 누수에 대한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 양측이 서로 감정이 안 좋겠네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면 임차인은 영업기간에 포커스 맞춰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임차인은 결국은 이제 5월, 6월을 거쳐서 7월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해서 아예 한 40일간 영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고, 반면 임대인은 딱 8월 10일부터 공사를 해서 한 9일간 공사를 했으니 그 9일간의 공사 기간 동안의 임대료만 공제해 주겠다.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영업이 중요하니까 영업기간 따질 거고, 임대인은 이제 계약서대로 나는 이제 공사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관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조정위원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 방향을 좀 잡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조정위원님들도 사실은 그 40일간의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저희가 8월에 누수 현장을 갔을 때도 이미 전면 방수 공사가 진행돼서 모든 인테리어를 다 뺀 이후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그러면 임차인이 뭐 정확하게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힘들고, 아니면 카페니까 물이 조금 있고 또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나고,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누가 그런 카페에 가겠느냐 라고 해서 영업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참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조정위원님들도 본인들이 인정에 대한 설득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임차인분은 이게 5월부터 해서 한 3개월 이상 임대인분과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실갱이를 하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지금 사실 이렇게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임차인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영업 손실은 영업 손실이지만 사실은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권리금도 받고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임차인이 다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권리금을 얼마라도 받아서 여기를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쭉 지켜봤을 때 또 이제 조정위원장님이 강조하셨던 게 세대 간의 언어 소통 차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임대인 분들은 아무래도 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 네. 임차인 분들은 이제 새로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시면서 창업을 네. 하시는 네. 그런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가 임대차 쪽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 뭐 인터넷도 찾고 법도 찾고 왜냐면 네네네. 젊은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 권리가 맞는지 이게 내가 주장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임대인에게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안 되고 벽이 생기면서 계약서대로 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마음의 상처는 임차인분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성립을 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임차인의 마음을 조정위원님들이 많이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면서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했고요. 결국은 임대인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 임차인이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젊은 청년 세대니까 보듬어 주기를 요청드렸고 그렇게 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임차인이 영업하지 않았던 40일을 다 인정하는 거는 그건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공사 일정 외에 며칠 더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서울시 상가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을 드리면 저희는 역시 항상 문을 열고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희 상담센터가 1600-0700 내선번호 1번이니까 조정도 함께 문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물러갈까요? 네. 감사합니다.